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일단 좀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약간 좀 되짚어 보면서 좀 얘기를 진행을 시켜볼까 합니다. 일단 2018년도 들어오면서 몇 가지 변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통이 됐고요. 또 이제 신분당선에서 이제 미급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당선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역이 두 군데가 생겼는데요. 미급역과 정자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8년 6월 16일에 원래 소사원 시선이라고 알려졌던 이 노선이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두한 색깔로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경상도 쪽에 동해선이 이제 포항에서 영덕까지 좀 더 연결이 된 사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에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제 추후에는 9호선이 3단계 연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강동구에 이제 보훈 병원역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18년까지의 모든 예정된 지하철 노선도가 모두 진행이 됩니다.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분당선과 수인선이 직결되는 계획은 원래 올해 중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노선 신호 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졌고요. 또 미뤄진 게 이제 김포도시철도가 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도 원래 올해 11월에 개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사정에 의해서 내년으로 미루어졌다는 사실을 접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경강선의 이제 부발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중부내륙선이 내년에 원래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2020년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고요. 아무래도 인프라 건설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설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정대로 딱 맞추는 공기를 딱 맞추는 게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이것도 미뤄지고 저것도 미뤄지고 뭐 예정보다 빨리 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018년도에 새로 개설된 노선인 이제 서해선, 원래는 이제 소사원 시선이기도 했고요. 추후에 이제 대곡소사선이라고 해서 연결이 될 예정의 노선이 또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 노선도 사실상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서해선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던 그 노선은 아마 전철보다는 아마 일반 철도 형식으로 개통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이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마 그 현재 경강선과 강릉 KTX라고 불려지는 그런 노선이 원래는 다 경강선이었는데 이렇게 좀 따로따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두고 추후에 좀 둬야 할 내용이겠죠. 이거는 다른 현재 노선이 아니라 미래 노선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제 대곡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김포공항까지 거쳐서 원종역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역, 소사역, 연두색으로 노선이 확실히 일시됐습니다만은 미래 노선도에서는 약간 좀 올리브 색깔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름 명명도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됐고요. 네, 어느 정보통에 의하면 송산역까지가 이제 전철역이 될 거고 나머지 추후 밑에 역은 이제 일반 철도, 서해선 일반 철도로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노선이 2023년에 개통될 예정인 신안산선과 상당 부분 노선이 일치합니다. 게다가 이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지선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신안산선의 이쪽 노선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유일하게 서해선과 겹치지 않는 역이 매화역이거든요. 그래서 매화역만 딱 신안산역의 지선으로 여겨지는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다른 지선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역, 안산호수공원역, 중앙역, 성포역, 목감역, 매화역하고 강명역을 찍어서 가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낳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도시의 지하철 노선을 알아보는데 상당히 복잡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지선이라는 걸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우리나라에만 상당히 유독 2호선이라든지 뭐 5호선이 또 대표적인 지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지선들이 난무하면은 상당히 열차를 탄 사람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마천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상일동 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도치 않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혼선을 빚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서해선이 이렇게 개통이 되면은 많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일반 철도와도 또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목포까지 간다거나 뭐 그런 약간 서해 도시들을 따라 내려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남북 경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선이 북부까지 북한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북한의 이제 서부 도시, 서해 도시 뭐 남포라든지 해주라든지 뭐 개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약간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중앙선이랑 또 겹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중복되는 노선이 많은 그 우리나라의 철도의 특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강선도 제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거슬리더라고요. 신안산선과 이제 월곡판교선, 경강선의 일부입니다만은 월곡판교선이 광명역부터 시흥시청역까지 그 노선을 또 공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안산선은 사실상 상당히 중복이 많은 노선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또 이제 월곶역부터는 사실상 이제 수인선과 노선을 공통으로 이용하는 노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인선과 이제 월곶부터 송도까지는 계속 역사가 겹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일 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GTX 노선도 상당히 신분당선역과 또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고, 뭐 1호선에 또 4호선에 뭐 여러 가지 노선과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쿄 노선도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갈아타는 데에는 약간 뭐 복잡함이 있습니다. 뭐 시운영선, 도운영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경우에는 지하철 표도 따로 사야 되고, 환승해야 될 때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뭐 200m 걸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또 별개로 우리나라 노선은 상당히 겹치면서도 지선도 많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면서 아마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타지 사람들이 타기에는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노선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뭐 그 2018년에 마무리되는 노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종합운동장역부터 시작되는 9호선인데요. 삼전역, 삼전사거리역, 그리고 이제 석촌역에서 8호선과 이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위사거리역, 신방위역, 그리고 올림픽공원역에서 환승을 또 할 수 있고요. 오륜역에서 이제 보훈병원역까지 해서 3단계 연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4단계 연장은 아마 이제 미사 쪽으로 가는, 하남 미사 쪽으로 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서울의 뭐 수많은 경전철처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부동산을 구매하신다면은 상당히 추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또 경강선의 또 활용 여부도 상당히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왜냐고 하면은 이제 중부 내륙선이 부발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중부 내륙선 뿐만 아니라 부발에서 이제 평택부발선이라는 일반 철도가 또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서역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KTX의 역사로도 또 발전을 하면서 수서광주선을 타고 중부 내륙선을 타고 김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주, 남부 내륙선까지 건설이 되면은 진주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역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서역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경기 광주역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냐면 많은 지하철 노선이 추후에 지나가거든요. 위에 신사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서광주선도 또 겹쳐서 내려가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광주선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에버랜드까지 가는 에버라인 용인경전철과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기 동남부 역사 중에서는 상당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서해선을 또 다시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반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이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산역이 아주 수서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 같은 역할을 해내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서해선을 보면은 아주 그렇게 큼직큼직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용산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서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가 과연 존재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뭐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역도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죠. 용산역과 서울역과 더불어서 말이죠. 근데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아무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김포공항역이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이제 서해 도시들을 이제 일반 열차를 타고 넘어갈 때 서울의 어느 역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온다면 제 생각에는 김포공항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공항 국내선은 모두 다 김포공항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비행기에서 이제 내렸을 때 어떤 그 교통 연계 간에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사가 있냐고 하면 역시 김포공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철도역의 역할을 김포공항이 해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뭐 홍성까지 일반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혹은 이제 뭐 북한에 있는 해주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열차의 시발점이 되는 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2018년도에 이제 이미 지어진 그 철도와 그리고 이제 추후에 연결이 될 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약간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따로 편성을 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좀 재밌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또다시 노선별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서포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철도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